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SF 소설이다. 여기서 주인공은 웜홀이나 초강속, 차원 입구 등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하여 은하들 사이를 순식간에 이동한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양자적 확률을 제어할 수 있다면 은하 여행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일상사가 될 것이다. 양자역학은 아무리 기이하고 터무니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발생 확률이 0이 아닌 이상 반드시 일어난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우주에서는 발생 확률이 지극히 작은 양자적 도약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만일 양자적 사건의 발생 확률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마술과도 같은 신기한 현상들을 일상사처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요원한 일. 사람의 몸이 갑자기 분해되었다 벽을 넘어 재조립되어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라. 나는 가끔 이런 식의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내주곤 한다. 기존의 물리학에 의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당연히 0이지만 양자역학에 입각하여 계산해보면 분명히 0보다 큰 확률이 얻어진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집 한 채가 갑자기 사라졌다 화성에 나타날 확률도 0이 아니다. 심지어 별까지도 사라졌다 엉뚱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그 확률이 너무나 작지만 말이다. 하지만 양자세계에서는 이 확률이 무시 못할 정도로 커지며 실제 컴퓨터 등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규칙적으로 사라졌다 다른 장소에 갑자기 나타나곤 한다. 만일 전자가 두 개의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면 현대 문명은 당장 와해될 것이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도 당장 와해된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전자는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며 우리의 몸과 이 우주를 지탱해준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의 전자가 이곳저곳에 동시에 존재한다면 우주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는 전자보다 작았다. 따라서 우주에 양자역학을 적용한다면 평행우주를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높은 성의 사나이는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한 SF 소설이다. 하나의 결정적 사건으로 인해 세상이 지금과 달라진 또 다른 우주. 2차 대전 이전에 미국의 대통령은 암살을 당하고 그 결과 미국은 독일과 일본에 항복해 분할된다. 그리고 이 평행우주에 사는 한 작가가 성경에 기초한 소설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이 암살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무찌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여주인공의 임무는 폭정과 인종차별 대신 자유와 민주주의가 널리 통용되는 평행우주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두 우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세상이지만 그 차이는 단 한 발의 총탄이었다. 그리고 사실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양자적 사건에 의해 우주 전체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판이하게 다른 두 세계 사이를 오가는 것은 물리법칙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럼에도 양자역학이 말하는 우주는 아인슈타인의 우주보다 훨씬 신비롭고 기이하다. 아인슈타인의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대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적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대본을 던져버리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도 있다. 마치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연결선을 뽑아버리고 자유의지를 찾은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더욱 기이한 것은 한 명의 배우가 두 개의 무대에 동시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배우들은 상대 역이 언제 어디로 사라질지 전혀 모르는 채 자신의 대사를 읽어 내려가고 있다. 아인슈타인과 보어, 그리고 존 휠러. 이들은 이 기이한 양자 물리학과 가장 치열한 사투를 벌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사실들이 모두 환영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양자적 평행 우주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리처드 파인만의 스승이기도 했던 휠러는 이러한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어떻게 하나의 물체가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눈에 보이는 물체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으로도 존재할 수 있느냐에 귀결된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분자 단위의 실험이 끊임없이 행해져 왔고 그것은 결국 사실로 입증되었다. 분자란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원자핵의 주변에서 신비한 양자적 춤을 추고 있는 파동이며 입자인 전자. 슈레딩거는 이 신비를 풀기 위해 푸사이로 표현되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구현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자의 위치를 100%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며 단지 푸사이를 통해 그곳에 있을 확률만을 계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가정하자. 이 파동함수 속에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서 있는 나무의 상태와 누군가 바라보았을 때 쓰러져 있는 상태의 나무가 공존하고 있다. 즉, 미래는 이미 다양한 가능성의 형태로 존재하며 그 중에 단 하나의 상태만이 누군가의 의식적인 관측 행위에 의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일컫는다.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률적으로 추정만 가능했던 전자의 위치가 특정된 것이다. 보어를 필두로 하는 이러한 코펜하겐 학파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의식적 관측이 행해지기 전 물체는 모든 가능한 상태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들 중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관측을 해야 하고 관측 행위는 파동함수를 붕괴시켜 단 하나의 상태만이 관측 결과로 얻어진다. 다시 말해 관측이 행해진 후에야 비로소 물체는 실체가 되는 것이다. 파동함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의 총합이라 생각하기로 하자. 이처럼 양자역학이 큰 진전을 거두긴 했지만 그 이론 자체는 기존의 물리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지난 80여 년간 끝없는 철학적, 종교적 논쟁을 야기했다. 누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가? 이는 특히나 종교계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기존의 오래된 지식들과 그리고 뉴턴과 아인슈타인 모두 미래는 모두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을 믿었다. 뉴턴은 이 우주가 초창기의 신이 태엽을 감아놓은 거대한 시계라 생각했다. 그 후로 우주는 서서히 태엽이 풀리며 주어진 법칙에 따라 예견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것이다. 사실 뉴턴과 아인슈타인에게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한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했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다양한 힘에 의해 결정되어 왔으며 이제와 돌이켜보면 자연이 나의 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헨리 포드는 이것을 내면의 소리라 했고 소크라테스는 신령이라 불렀다. 그 무슨 이름으로 부르건 간에 이들은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자는 곤충부터 거대한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바로 내면의 소리. 철강왕 카네기가 얘기했고 나폴레온이 경험한 그 내 안의 또 다른 나.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다. 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일부의 사람들에겐 그것은 우주의 본질인 신의 의식과의 조우,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미래의 다양한 가능태 속에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택할 수 있는 현실 창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의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신이 이미 결정한 대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생각한 것 같다. 이것은 왠지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부정하기 위해 내놓은 EPR 논문이 오히려 양자물리학의 옳음을 증명해 준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우리는 쓰러지는 나무를 양자역학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의식적 관측이 행해지기 전에는 나무가 서 있는지 쓰러졌는지를 알 길이 없다. 나무는 그저 모든 가능한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타버렸을 수도 있고 쓰러졌을 수도 있으며 장작이 되었거나 톱밥이 되어 바람에 날아갔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능한 가능태 중 단 하나의 상태만 관측에 의해 명확하게 결정된다. 휠러의 제자로 노벨상을 수상한 파인만은 이렇게 얘기했다. 양자역학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자연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실험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한편 슈레딩거도 자신이 파동방 정식을 도입하긴 했지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어떻게 죽은 고양이와 산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는 행위가 결정한다니.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는 1930년 아인슈타인과 보어 사이에 세계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아인슈타인은 거침없고 대담한 언변으로 하나의 사고 실험을 제안하며 보어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차분한 성격의 보어는 느긋한 자세로 하나씩 방어해 나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보어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물러서지 않고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부정하는 광자기체의 사고 실험을 제안했고 보어는 순간 답을 할 수 없었다. 저녁 내내 보어는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옳다면 물리학은 여기서 끝장입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세운 보어는 드디어 아인슈타인의 논리에서 작은 오류를 발견했고 결국 아인슈타인은 더 이상 주장을 펼칠 수 없었다. 그리고 유명한 이 말을 남겼다. 신은 이 세계의 운명을 주사위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에 보어는 이렇게 응답했다. 우리는 신학자가 아닌 물리학자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당시의 논쟁에 등장했던 사고 실험들은 실제의 시험으로 시행되었다. 고양이는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60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버키볼을 이용하여 이 놀라운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더 이상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나누는 벽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포함한 통일장 이론을 완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양자역학의 계승자는 리처드 파인만. 그는 모든 가능한 경로의 합이라는 접근법을 통해 어떤 확률이 양자역학적 확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우주는 모든 가능성으로 존재하던 그 다양한 우주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우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의식이 존재를 결정한다. 관측자의 의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양자역학의 법칙을 일관된 논리로 표현할 수 없다. 외부 세계를 탐구하다 보면 궁극적 진리는 의식에 담겨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1957년 에버렛이 다중우주 이론을 제시했을 때 그 황당한 이론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그의 이론은 점차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양자역학을 설명해줄 가장 강력한 후보로 인정받고 있다. 에버렛의 다중우주 해석에 따르면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우주는 두 갈래로 갈라져 진행된다. 이들 중 하나의 우주에서 고양이는 살아있고 다른 우주의 고양이는 죽은 채로 존재한다.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이미의 관측이 행해질 때마다 양자적 분기점이 형성되며 우주는 끊임없이 갈라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건이 발생하는 우주가 반드시 존재하며 이 모든 우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만큼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각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우주가 유일한 현실이라 믿으며 다른 우주를 상상이나 허구의 세계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평행 우주들은 결코 환영이 아니며 거기 속해 있는 모든 물체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물체들처럼 구체적이고 확고한 실체로 존재한다. 이 다중세계 해석의 장점은 파동함수의 붕괴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가능성, 무수한 가능성 중 가장 확률이 큰 하나의 가능성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수한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다중우주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다른 우주의 다른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앞서 얘기한 소설처럼 나치가 세계를 점령한 우주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당신이 아예 태어나지 않은 우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당신은 이곳에 있는 당신과 결 어긋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영성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익숙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결 어긋남이란 쉽게 말해 주파수의 진동의 불일치를 말한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가능태 속의 현실을 끌어오는 방법을 알고 있다. 바로 그것이 이미 존재함을 확신하고 그 상태 속에 사는 것. 그리고 그때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그 상태와의 주파수 파동의 일치. 즉, 양자물리학에서 주장하는 평행 우주를 우리의 현실로 끌어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깨달은 자들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다. 에머슨과 워틀스, 네빌과 머피, 그 모든 앞서 깨달은 이들. 양자역학에서는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다른 우주들을 왜 볼 수 없는 것일까? 바로 결 어긋남, 각 우주 간의 파동의 위상이 다른 이유,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변 공간은 수많은 전파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모두를 들을 수는 없으며 그중 어떤 한 전파의 주파수를 맞출 때 비로소 그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진동수가 세팅되어 있다. 평행우주는 각기마다 고유의 에너지의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각기의 서로 다른 파동. 결론적으로 과학자들은 이 희한한 우주관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코펜하겐 학파와 같은 결과를 재현해냈다.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다중우주 이론이 현실 세계에 위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스는 지금도 그 무수한 평행우주 안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